네, 김민숙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현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2대 들어오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버스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충분히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와, 이런 신개념의 어떤 교통수단이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신교통수단 도입 절차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차고지라든지 충전시설이라든지 정비시설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받죠. 그런 다음에 어떤 시범운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역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버스만 기다리면서 과연 그러면 이 많은 몇 개월 동안 뭘 준비를 했나 하고 그래서 사실 가봤던 거거든요. 제가 그 전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진 게 있는가 하고 봤는데 사실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하고 예산을 어쨌든 우리 교통공사에 다 줬고 그 버스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들을 어쨌든 위탁 형태로 다 책임을 부여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 교통공사는 뭐를 했는가를 봤을 때는 조금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번에 우리 철도 건설국하고 질의했을 때 내용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네. 그랬으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날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나 차량에 대해서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정비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혹시 관련 계약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몇 년 동안에는 유지보수 기간으로 어디에서 한다라든지 네.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몇 년으로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 네.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품하고 핵심 부품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확보를 현황하고 어떻게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네,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 계약서대 의원님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이제 물품 그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자 보수라든가 아니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품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그 제조사에서 네. 공급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AS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고 예. 그냥 다 저희 교통공사나 시에서 다 고장 나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우리가 전부 다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 CS 요원은 그 현지 제조사의 CRRC의 요원이 6개월 동안 상주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게 네. 되면 나머지 제조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6개월이면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시범 운행이 개통이 됐을 때, 네. 예, 그때 개통이 이제 되는 시점에서부터, 예. 6개월이요? 예, 6개월 정도 체류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운전 요원과 또 유지보수 정비 요원들이 현지 이 제작사인 CRRC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받고 기본적으로 물론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 운전 교육도 156시간, 그다음에 정비나 유지보수 교육도 한 달간 받고 지금 다 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는 어떤 정비를 하는 인력을 확보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기술 인력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비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버스에 중요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없이 몇십 시간 현지에서 배워 왔다로 그분들을 정비를 해주는 인력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격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네, 그쪽 그 제조사에서 발행한
그 제조사에서 운전과 정비와 관련된 라이센스는 저희들이 다 받아왔습니다. 그 얼마나 교육을 받았죠? 한 달간 제가 156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운전기사님도 그 이제 중국에서 3분이 배워 오셨는데 한국에서 나머지는 그 3분이 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네. 기간제 운전은 9명을 저희들이 또 채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버스가 도입되고 했으면 그 다음에 대한 어떤 넥스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 차량 2, 3호차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3분이 156시간을 배워와서 제 보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나 봐요. 네. 예, 교육을 하는데 똑같이 156시간을 과연 한 번 배워와서 그분들께 얼마나 많은 교육을 그대로 전수를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뜨개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다루는 어떤 교통수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과연 그냥 그 대형 차량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한번 경험해봤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미약하다. 그래서 버스가 지금 2대 들어온다고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충전 방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동식 충전 방식입니다. 그럼 이동식이면 사람이 직접 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 충전기 자체를 네. 지금 보통 일반 고정식으로 해서 차량이 차고지가 생기면 네. 차고지 내 차량이라면 자동차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 저희들 원래 지금 차고지가 완성되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오면 그 차량에 저희들이 이제 충전기를 가서 이동해서 바로 네, 차고지에 있으니까 이거 차고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현재 저희들이 지금 120kWh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루에 2번씩 시운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10시간 하면 어떻게 하죠? 오전, 오후로? 오전, 오후 한 번 충전을 10시간 하면 네. 며칠 동안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건 아마 운행 거리에 따라서 예, 그 운행 거리가 지금 저희들이 6.5km였던 운행 구간인데 네. 하루에 저희들이 오전에 2번 운행하고 잠깐 원양대 차고지에 있을 때 잠깐 충전하고 오후에 2번 하고 이럴 때는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며칠 동안 할 수 있나요? 풀 충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시험 운행을 아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 딱 2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 4번 얘기하셨는데 네. 2번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시험 운행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 시험 운행은 저희들이 충전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인증이라든가 환경 인증으로 인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저희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2번째 일이고 사실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험에 대한 부분 사고 시 차량을 이제 고치는 문제도 있지만 보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좌석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부족한 부분은 분명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사님 문제 그리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니까 그때는 양방향이어서 기사님이 운전하시고 반대로 돌아갈 때는 다시 나오셔서 반대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법상으로는 그 운전석이 전부 다 폐쇄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네. 오픈이 다 되어 있어서. 네. 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버스만 2대 온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전의 문제, 차고지에 대한 문제, 충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의 기술적인 문제, 좌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성강물질차량 이 사업이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버스의 도입과 기반 시설의 구축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진행을 지금 진행되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차고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시설 부분 조금씩 보류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기간이 좀 연장이 됐다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량에 관련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량 관련된 자체의 안전의 문제, 또 차고지의 문제, 그다음에 좌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시험 운행 이게 실증 특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시험 운행 기간을 거쳐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보다 우선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2, 3, 5차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약간의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1호차와 관련해서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나 아니면 충전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좌석의 어떤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계속 실증 특례를 위해서 계속 시험 운행을 하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게 이제 자동차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인데 내구 연한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일반 버스는 9년 정도에 플러스 한 2년 정도까지 더 할 수 일반 버스는요. 9년에서 11년 정도요? 예. 그래서 일반 버스는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아마 일반 TRT라는 어떤 거는 실증 특례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 트램이 한 25년, 그다음에 도시철도도 25년인데 이제는 그 내구 연한 자체는 저희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20년이 지났지만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30년, 3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입하는 상강굴절 차량은 최소 저희들은 25년까지는 실증 특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정치인 거죠? 이게 현재는 최초 준용되어 있는데 뭐 15년 이 정도면 모를까 25년, 30년이면 거의 뭐 그 철도와 같은 건데 그 구조 자체는 버스와 동일한데 그렇게 내구 연한이 길다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금액이 30억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인데 사실 내구 연한이 뭐 9년에서 11년 정도로 차지하면 절대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트램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그러니까 저렴한 부분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30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지금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중국 2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5년 정도로요? 예. 그 특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뭐 이 차량이 원체 고가의 차량이고 저희들이 상강굴절 차량을 정책적으로 저희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게 BC가 1.0을 넘으면 이게 1.5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0.5가 기준인데 저희들이 0.85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대전시가 지하철은 정책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따졌을 때 지하철은 국비의 지원이 이제는 뭐 기획재정부에서 지하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할 때는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 대전시도 이왕이면 자체적으로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트램으로 신교통수단을 한번 만드는 것 같고요. 상강굴절 차량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트램과의 형식은 비슷하지만 트램보다 건설비는 40%, 또 유지보수비는 한 60%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차량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강굴절 차량을 트램과 경제성과 정체성을 다 분석했을 때 그 자료는 사실 아직 운영을 안 실제적으로 시운영을 안 했지만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일단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려됨도 많지만 저희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저희 교통공사는 여기에 관련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 다 저희들 메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실증 특례와 관련해서는 이걸 아주 전면적으로 체계화를 잡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까운 세종에서 2개 붙여 있는 버스는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 굴절차량에 대한 내구 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굴절 버스가 절대 트램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모든 관계 법령에 자동차 버스로 준용되어 있는데 그렇게 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보이고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에 봐서도 임시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시에 1년 정도 연장되거나 최대 2년 뭐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든지 내용연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소방이나 전기 안전기관 이런 부분들도 뭐
그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했다가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 사업을 위해서 미리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더 도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되는 걸 체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범 사업하는 거지 그냥 한번 도입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 그런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